안녕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허재식입니다. 오늘은 그 교정 장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치, 이제 세라믹 장치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도 되게 많이 되고 어떤 장치가 더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각각의 장치,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세라믹 장치 중에 클리피쉬가 되게 유명하죠. 이 클리피쉬라는 장치는 그냥 일반 상품이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 세라믹 장치는 일반 결찰은 묶는다는 뜻인데, 묶는 방식을 택하느냐 아니면 묶지 않고 뚜껑이 있느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클리피쉬는 이 뚜껑 방식이고요. 뚜껑 방식 중에서 액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메탈, 즉 금속이 그 뚜껑의 역할을 하는 장치의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데이몬, 울트라, S라인 등등등 이런 건 조금 더 심미적이긴 한데 뚜껑이 금속이 아니고 또 세라믹이에요. 게이트 방식이죠. 크게 나누면 이제 결찰, 묶는 방식, 하나는 뚜껑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세라믹 장치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반적인 결찰 방식인데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죠. 사실 이 세라믹이랑 장치가 이제 개발된 게 95년, 6년, 7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3M에서 개발이 됐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전까지는 사실 메탈이 은색으로 나는 메탈 장치가 이제 대세를 이루어졌고, 메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사이즈도 작고 견고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교정의사들이 어떤 그 힘을 치아에 전달하는 데 베스트였죠. 근데 이제 심미적인 요구가 계속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이 세라믹 장치에다 메탈 슬롯을 넣어서, 왜냐면 메탈 슬롯이 들어가는 건 이제 프릭션, 메탈과 그 다음에 이 세라믹이라는 도자기 사이에 이제 마찰력이 막 커지면서 교정 치료의 필요가 꼭 필요한 힘의 전달이 좀 이렇게 부족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개발이 되면서 최근에는 세라믹만으로도 예쁘고 프릭션을 많이 낮춘 장치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묶는 방식은 사실은 조절하기가 되게 좋죠. 교정 전문의가 넣고 살살 묶을 수도 있고 세게 묶을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다는 면에서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체어 타임이 좀 길어요. 앉아서 이제 묶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그 묶는 타이가 빠져가지고 찔리거나 이렇게 그래서 비근하게 이쑤시개나 딱딱한 걸로 이제 쑤셔 넣어서 밀어 넣어서 불편감을 해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 방식으로 하는 일반적인 결찰 방식, 이 묶는 방식으로는 보통 이제 시중에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수가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오래된 장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직접 장치에 철사를 할 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전문의들은 대부분 다 철사를 조절하거든요. 밴딩이라는 거래요. 그 힘의 방향과 그 힘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교정사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사실은 체어 사이드에 이제 환자들이 누워있고 의사는 이제 거기서 옆에서 철사를 가지고 오물딱조물딱 이제 움직이고 이제 환자를 넣고 위생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묶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체어 타임도 길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환자와 의사와의 그 긴밀한 그 환자를 이제 힘을 조절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좋았죠. 근데 브라켓 사이즈가 좀 작아요. 세라믹, 일반 세라믹으로 타이 방식을 하면. 왜냐면 뚜껑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덮는 면이 없기 때문에 사이즈도 좀 작고, 어쨌든 변색이나 착색은 별로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이게 세라믹이라는 말 자체가 도자기잖아요. 도자기, 굽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색소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기 적고, 의사 조절 능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고, 이제 합리적인 비용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매번 풀고 다시 묶고 매번 풀고 다시 묶고 함에 따라서 진료 시간이 좀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 통증이나 이제 또한 불편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클리피쉬 자가결찰 브라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뚜껑 방식이거나 게이트 방식이기 때문에 묵을 시간이 필요 없죠. 그냥 철사를 쭉 넣고 브라켓에 뚜껑을 뚝뚝뚝뚝 닫아주기만 해도 되는 거죠. 이 장점은 체어 타임이 되게 작아서, 그리고 이제 묶는 힘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불편감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자가결찰, 이렇게 이런 걸 자가결찰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자가결찰, 묶는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하는 단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프릭션이 좀 적은 편이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초반에 치아들의 배열을 이루는 단계에서는 좀 치료 기간이 좀 짧아요. 좀 빨리 일어나는, 치아 이동이 좀 빨리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탈 아니면 이제 게이트 방식인데, 이 메탈 방식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클리피쉬를 좋아하긴 하지만 막상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게이트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훨씬 더 심미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능적인 차이는 약간 있지만 사실은 그 기능적인 차이는 의사의 조절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게 방식은 아까 이제 이 결찰, 묶는 방식은 사실은 의사가 밴딩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묶으면 그 묶는 힘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뚜껑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밴딩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의사의 조절을 하는 내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걱정할 건 없죠. 요 클리피쉬나 이런 자가결찰 브라켓은 사실 일반 결찰 방식 브라켓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550만 원 정도에서 비싸게 하는 데는 한 600만 원 정도 발생하기도 하죠. 사실 물론 결찰이 되게 잘 되고 잘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마찰도 적고 치아 이동이 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도 좀 적고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마무리 단계는 사실은 교정의사들이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환자마다 치아 사이즈도 틀리죠, 모양도 틀리죠. 뭐 모양이 틀린 거는 좌측 우측, 같은 환자 내에서 우리 몸에서 좌측 우측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갈림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조절이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이 장점이라고 하는 건 좀 시간이 좀 줄일 수 있다, 마찰력이 적어서 라는 것도 있고, 진료 시간이 짧으니까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단점은 사실은 어쨌든 브라켓을 좀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브라켓 장치의 크기가 좀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 클리피쉬는 금속이 보인다라는 단점, 미세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비용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게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 장치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이 요청하면 어떤 장치든 다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장치가 어떤, 우리들이 치료를 하는데 치료의 목표나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골, 목표로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가 어떤 의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넘어서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요즘 이제 최근 개발된 S라인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뚜껑 방식이고 뚜껑은 좀 사이즈는 작고 심미적이고, 제가 사용했을 때는 어쨌든 저의 손에 가장 잘 맞는 장치다라고 해서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투명 교정 장치도 많이 늘어나고, 메탈 브라켓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세라믹 장치로 가고 있는 트렌드 중에는 꼭 이런 결찰 방식이나 메탈을 사용한 액티브 타입의 자가결찰 브라켓을 사용하지는 않고 이 부분을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상담을 드릴 때 환자분들과 치료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 장치 선택은 100% 환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장치만 선택을 하면 저는 어쨌든 치료 결과는 동일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상담실장이 보통 상담을 많이 장치 상담을 하는데, 비용적인 면에서 이 투명 교정 인비설라인이나 설치 장치에 비해서는 비용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예쁘게 그 1년 반이나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이 보이지 않게,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S라인이 이 2세대에서 많이 개발된 좋은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치도 사실은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기의 라이프의 패턴, 즉 1년 반이나 2년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장치와. 그래서 보이지 않아야 되고, 뭐 아예 안 보여야 되고, 좀 덜 보였으면 좋겠고, 뭐 등등등의 자기 라이프 패턴과 자기 프로페션, 자기 전문적인 직업에 영향을 받은 거에 의해서 장치 선택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치료에 따라서 결과가 장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비용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인 장치를 잘 고르시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아 교정 장치는 어쨌든 도구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에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장치를 사용하는 교정의사의 실력,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중요하고, 어쨌든 교정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단과 치료 계획입니다. 발치를 할 거냐, 비발치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치아들의 수직 조절이나 좌우의 밸런스, 입술의 밸런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결해 나갈 거냐가 더 중요하지, 장치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본인에게 적합한 편한 장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장치를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